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근데 이 마지막 게임이 생각보다 어떤 집중력, 어떤 한 끗 차이로 갑자기 확 무너지는 게임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선수들이 모든 걸 한번 끌어올려야 되는 때입니다. 예, 젠트 피젠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실수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더군다나 극한의 상황에서 항상 또 극한의 집중력을 보여줬던 선수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잖아요. 정말 명승부가 5경기에서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죠. 네, 아직 젠지의 호피 그리고 T1의 V11 모두 유효합니다. 자, T1 블루사이드를 선택했습니다. 네, 오늘 기본적으로 블루 진영이 좀 더 뱀픽이 편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바텀 쪽의 뱀픽 구도 그리고 어떤 후픽의 강점을 어떤 식으로 또 활용할지. 예. 앞서 그 4세트, 3세트와 바텀 구도를 바꾼다. 그리고 또 깜짝 카직스 이런 작전들이 통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오, 노틸부터? 사실 원딜도 밴이 많이 되고 있고 네. 서로 루시안의 중요도가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걸 젠지가 그대로 받아줄지 아니면 좀 변수를 만들지도 궁금하거든요. 오, 이거는 더욱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그렇죠. 어차피 상대가 웬만하면 또 오리아나 밴도 해야 되니까 오리아나 밴 안 하기는 좀 부담일 수 있거든요. 오늘 거의 다 밴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또 T1은 페이커를 상대로는 거의 고정밴 같은 느낌인데 그리고 상황에 따라 오리밴을 하면 루시안도 루시안인데 바루스도 남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냥 미드 쪽이 우리가 처음 열렸습니다, 오리아나. 네, 뭐 물론 다른 쪽 픽이 일단 급하니까 챙겨놓고 그렇죠. 이거는 바루스 애쉬만 아니면 된다. 루시안을 상대할 수 있다. 이런 의도를 보여준 건데요. 그럼 어떤 카드로 대처하죠? 일단 파트너인 룰루가 잘려있기 때문에 뭐 아펠이나 제리 쪽 가기에도 조금 애매해 보이고 이럴 때 아펠밀리오를 쓰기도 했었는데 그냥 제리, 유미. 그렇죠. 보통 파트너가 룰루 아니면 유미가 유력 파트너긴 하거든요. 그렇죠. 혹은 뭐 밀리오도 가능은 하고요. 네. 사실 오늘 아지르 쪽이 조금 고생을 하는 느낌이 있어서 이왕이면 미드픽을 늦추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나요? 그리고 양쪽 다 바이가 살아있는 것도 무시 못합니다. 단지 지금 뽑을 수 있는 슬롯이 제한적이니까 이거 준비를 했다. 어쨌든 갈았다. 예. 그럼 써야 된다. 우린 자신 있다 이거고. 오리아나의 프라 드디어. 그리고 나미까지는 사실상 정해진 흐름이었고요. 네. 물론 이 애니의 위치는 좀 더 봐야 되긴 합니다. 그렇죠. 수압의 여지가 있긴 있는데 뭔가 흐름상 서폿 냄새가 좀 나서 그렇지만 네, 이렇게 되면 서포트 확정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코르키가 나왔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좀 아쉬웠던 애니를 다시 꺼내는 이 결단도 대단하고요. 실제로 한방 이니시가 잘 만들어가면 이론상은 꽤 날카로워 보이긴 하는데 그렇죠. 뭐 루시안의 앞대시를 의식할 수 있는 카드기도 앞대시를 막아줄 수 있는 카드기도 하고요. 한 번의 실패 이후에 다시 한 번. 그리고 베인 오늘 밴 리스트에 자주 오릅니다. 그리고 뭔가 좀 신짜오를 다시 활용하고 싶다면 참 이 카직스를 신경 써야 되는지 고민도 될 것 같아요. 카직스를 그냥 뭐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전판에 슈퍼캐리한 건 맞으니까요. 그럼요. 특히나 뭐 크산테 같은 경우에도 이게 베인밴 됐을 때 기인이 크산테 잡으면 또 무섭거든요. 그리고 젠지도 이 나머지 한 장을 정글 쪽 아니면 탑에 더 그래서 고민이 서로 많이 됩니다. 약간 탱커가 나오면서 밸런스 잡아주는 걸 좀 의식했고요. 그러면 크산테냐 카직스냐. 뭐 상대가 웬만하면 신짜오를 잘 쓰진 않았었으니까. 예.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신짜오 안 하면 우리가 한다. 그러면 여기서 신짜오를 뺏어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네. 또 다른 카드가 있지 않으면 혹은 일단 그 기인의 상태. 그 상태는 사실 포기할 이유가 없어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캐니언 픽이 또 막 픽으로 내려가게 되니까 뭔가 더 기대가 되긴 돼요. 예. 실제 뭐 정말 이상한 것도 많이 썼던 선수라서 그러니까요. 막 시즌 중에 피들 스틱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도 이번엔 뭐 카직스 잘라놨고 또 없겠지. 자크. 앞라인 딱 갖추고
우리의 이 밸런스를 뚫어봐라. 예. 가장 무난한 건 역시나 뭐 잭스, 리신 같은 카드긴 한데 뭔가 그러면 이 레드 오픽의 맛이 살짝 떨어지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앞서도 막픽. 이거는 상대 대시기들 의식하면서 자크 점프도 한번 막아주겠다라는 의도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5번째 세트. 자, 마지막 세트. 많은 것들이 걸려있는 이 최종전의 뱀픽이 완료됐습니다. 이 세팅으로 이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팀이 결정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이 5세트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서로 간의 탱대 밸런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메이킹까지 더해서 탑 정글 쪽에서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그리고 딜 쪽은 또 미드 원딜 쪽에서 담당하는 서로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조합이 나왔는데 여기서 포인트라면 저는 페이커의 오리아나를 풀기 싫었겠지만 풀 수밖에 없었잖아요.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풀었겠죠. 예. 그래서 그 파괴력이 어느 정도까지 발휘될지 어떤 식으로 눌러줄지 그리고 애니가 분명히 앞에 야심차게 나왔던 거 치고는 분명 실패였거든요. 그쵸. 근데 그걸 쓰기 위해서 엄청난 연습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증명하기 위해 이것도 일종의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사실 그리고 캐년의 뽀삐도 이번 정규 시즌에 쓴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상황을 보고 따져봤을 때 사실 젠지가 굉장히 도전적인 선택을 한 건 맞거든요. 맞아요. 예. 이야, 캐년이 쓴 적이 없는 뽀삐 그리고 다시 한번 출전하는 애니. 역시 5세트 그리고 젠트 T젠전다운 그런 과감한 뱀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승리할 팀은 한 팀밖에 될 수 없고요. 포픽과 V11 중에 하나만 가능합니다. 경기 보죠. T1 하나 둘 셋. T1과 젠지의 그랜드 파이널 5세트 시작됩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역시나 중요한 건 계속 강조해 주셨지만 페이커 오리아나 그리고 오너의 이 신짜오 미드 정글 힘을 캐년과 초비가 어떻게 잘 버티느냐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2대2 교전력 자체는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페이커의 오리아나가 뭐 이미 역사적으로도 유명했지만 이번 시즌을 돌이켜봐도 뭐 오리아나 자체도 뭐 나쁜 카드도 아니고 꽤나 상급의 카드긴 했지만 페이커가 잡았을 때 아예 라인전부터 박살을 내는 게임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특히 코르키 같은 픽 상대로도.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고정밴이 됐었고. 그쵸. 그렇죠. 무려 12승 무패입니다. 다전제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풀릴 수밖에 없었던 카드고 이걸 초비가 어떻게든 막아내야 하는 상황이고요. 네. 저는 그리고 참 이 예인지 애니도 계속 강조해 주셨지만 사실 선수 동의 없이는 이게 고를 수 없는 픽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내에서 전 진짜 말씀처럼 용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되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배짱이에요. 원래 한번 이렇게 확 망하고 나면은 다시 쓰기 뭐 시켜도 하기 싫을 수도 있는데 이게 리엔즈가 진짜 배짱이 좋은 선수도 맞는데 이 정도일 줄은 예.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 용기 배짱이 나의 선택에 맞았음이 좀 입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젠지. 일단 치열하게 평타 싸움 좀 이뤄지고 네. 오늘 뭐 루시안 쪽이 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케이스가 많았고요. 그래서 블루가 주로 가져갔었습니다. 아무래도 애니의 존재 때문에라도 정화도 들고 있는 루시안 보이고요. 오. 야 회복을 눌러야 됐고요. 뭐 서로 마찬가지. 그냥 돌려주면서 12승 0패. 그리고 캐년 뽀삐 첫 번째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페이커 오리아나 상대로 코르키 쓰다가 혼난 선수가 한둘이 아니고 그냥 진짜 안 그래도 저게 상성상 힘든데 정말 힘들다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선수들이랑 얘기 좀 해봐도. 근데 저것도 일종의 초비도 용기를 낸 거겠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콜이 나온 거겠죠. 네. 상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젠지 쪽에 리스크가 많긴 합니다만, 자, 오리아나 토탈입니다. 예전부터 또 서포 잡아먹는 귀신 같은 플레이를 저 길 잘못 들었다가 한 번에 사라지죠. 그럼요. 뭐 서포뿐만이 아니라 뭐 정글도 잡아먹고 진짜 한번 돌 준비. 파고들면서 오너 가서 먼저 물어서 더블 피했어요. 더 맞았으면 피해가 더 예, 그러면 미드 쪽은 이제 서로 턴 밀기. 한번 쓰세요. 아직은 안 쓸 건데 네, 그렇죠. 아직은 안 쓴다. 코르키가 호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서로 키워야 되는 라인 쪽을 과감하게 갱킹 해주는 정글러들의 모습 나왔습니다. 전멸기는 페이지가 그리고 오너가 소모가 됐습니다. 사실 뭐 뽀삐가 캐년이 첫 번째 쓰는 픽은 맞는데 뭐 기본적으로 잘할 거는 의심하지 않고요. 더군다나 이 조합을 봤을 때도 신짜오 자크의 진입 상황에 따라 루시안에게 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을 따져봤을 때는 뽀삐 픽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특히 자크가 엄청 싫어하긴 합니다. 결국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픽인데 그걸 마크하기가 뽀삐가 생각보다 엄청 편해가지고 그냥 가만히만 서 있어도 막말로. 예. 맞아요. 자, 제우스가 과연 그런 난관을 어떻게 뚫고 핵심적인 본인이 원하는 곳에 착지를 할지도 기대가 됩니다. 자, 드디어 풀린 자 페이커의 오리아나. 하지만 초비가 어떻게든 자 봉수해 주겠죠. 쉽진 않겠습니다만. 아까 한번 캐니언이 들려서 예. 타이밍도 좀 더 수월하게 잡아줘서 애니가 와요. 이거 좀 예. 쫓아가면서 신짜오가 전멸이 없거든요. 네. 빠르게 전멸을 던진. 신짜오가 전멸이 없어서 페이크가 이게 오리아나 공. 일단 그래서 우리 아웃 살려줬어요. 쫓아가거든요. 제대로 뛰기. 이번에 먹으면 카스퍼를. 레드 버프라서 그쵸. 안 그래도 라인전을 좀 강하게 압박해야 되는 페이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해지죠. 맞습니다. 사실 광키가 이미 좀 편했거든요. 예. 추격을 끝까지 하면서 많은 것들을 가져가는 젠지입니다. 네, 그래서 애니 특히나 리엔즈의 로밍이 굉장히 매서울 때가 많은데 방금 로밍은 거의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예. 필요할 때마다 기절 딱딱 넣으면서 자 결국 리엔즈 한 번의 성과를 만들어냈고요. 이 제리의 강점 중에 실제로 약간 혼자 있는데 꽤나 특화된 픽 중 하나라서 잘 죽지도 않고 예. 잘 버티거든요. 그래서 자, 킬도 먹고 위쪽에서는 뭐 유충도 2개 건드린 모습이고요. 젠지. 이게 레드 버프가 때렸을 때 추가 데미지뿐만이 아니라 이게 체력 회복도 굉장히 좋아서 그게 엄청 크죠. 라인전에서 힘을 많이 받습니다. 예. 이미 서로 순간이동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집탐이 중요한데 지금 유지력에서 엄청난 도움을 주니까 그래서 500원 정도 앞서 나가고 있는 자 젠지입니다. 자, 시작이 좋고요. 참 초비 코르키는 뭐 그런 얘기가 항상 나와요. 뭐 라인전 상성도 상성인데 상황 따라 언제나 잘 큰다.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초비에 대해서 그냥 붙는 수식어기도 하죠. 네. 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 뭐야? 야, 노플인데. 딱 나와? 가는 중. 다른데? 자, 이거 바탕 받을게요. 딱 나와? 해봐. 막았어. 코르키? 그렇게. 나이스. 나 위치 걸렸어. 헤르기 토스. 그래도 젤리가 있긴 예. 있는데 근데 이게 그 상태가 그렇죠. 변수더라. 그래서 서쪽 젤리를 서쪽부터 하나 그다음에 잡고 이게 그다음에 킬 나왔습니다. 미드 전멸. 이러면 갑자기 좀 비상인데요. 그렇죠. 위쪽 미드 쪽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위쪽에서 예. 킬까지 남았고요. 자크의 최대 강점 중에 어쨌든 안 죽는 것도 포함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상체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젠지가요 이미 상체가 힘이 먼저 붙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 아래쪽에서 이렇게 용까지 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자, 페이커의 체력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 전멸도 방금 소모가 됐습니다. 자, 급격히 자 힘을 주고 있는 젠지의 성과도 이어지고 있어요. 빨간 팀이 드래곤을 와 그래서 이거는 빌드업 자체가 젠지 입장에서 여기서부터 하고 들었었지만 저게 젤리 밟기 싸움에서도 계속 조금씩이라도 밟아주는 것도 포인트가 있었고 네, 그리고 엔터펄을 정확하게 맞추면서 시각을 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선 침착함이 중요하거든요. 딱 이렇게 순서 정해가지고 시계 퍼즐 방향 게임하면서 그래서 안정적으로 킬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살 줄 알았지 어림없었습니다. 그리고 바텀 쪽도 예. 상황 자체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땐 지금 전체적으로 젠지가 힘이 많이 좋습니다. 집에 잘 갔고요. 그나마 뭔가 조금이라도 태클을 걸려고 합니다만 왠지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젠지입니다. 이제 아까 전멸이 빠졌었기 때문에 갑자기 예. 뒤에 마공점으로 넘어가고 예, 일단 벽대각을 뛰고 맞추고 들고 와서 근데 그래도 한방 투 네, 오리아나가 드리블하고 나가죠. 신짜오 신짜오의 띄우고 전멸 막아서 그리고 역으로 세이브. 키워
여도의 무빙도 좋았고 예. 대체 미끼. 그렇죠. 이거 미끼 역할 한 거죠. 물고 싶었거든요. 젠지도. 실제로 여기서 연달아 사고 났으면 진짜 게임 갈 뻔했다고도 생각이 들 만큼 상황이 좋진 않았는데 그렇죠. 비상 사인 나왔죠 그러면. 근데 받아쳤습니다. 그것도 초비를 잡으면서요. 무빙도 좋았고 궁극기 반격도 좋았고 아군의 커버도 좋았고요. 예. 자, 티원다운 경기 모습이 나왔습니다. 계속 어려운 장면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그 과정에서 신짜오도 어느 정도 카정도 성공하면서 정글 쪽도 보크가 들어갔고요. 이게 결국 신짜오 뽀삐 구도에서 뽀삐가 유리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지만 신짜오 성장 이후엔 오히려 뽀삐가 데미지가 부족 현상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CC 메이킹 쪽 이제 챔피언들의 일종의 고질병이라고 봐야겠죠. 상황이 좀 꼬이다 보면 딜 부족 현상이 나오니까. 네. 자, 특화된 것이 이제 다른 장점이니까요. 자, 대신 뭐 탑 쪽은 아직까지 뭐 10대 개 차이가 납니다만 CS. 여기서 한번 사고가 나긴 했지만 결국 탑도 탱 대 탱구도라고 봤을 때 제우스가 더 죽지만 않으면 저기서 뭐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을 텐데. 아직 없지? 애니플 돌았어. 네네. 나 가야지. 나도 가야겠긴 해. 살아 있어. 같이 가봐. 둘다 가야 돼. 나안 죽어 안 죽어. 나 맞고. 발키리 있나? 발키리 없어. 오케이. 커리 볼게. 잘 잡아야 돼. 이거 잡긴 해. 잡아. 나이스. 자, 이렇게 미드에서 포인트 따는 모습이었고요. T1 그리고 위쪽에서 같이 자, 유총 사냥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했던 장면이었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위에서 어느 정도 힘이 생기기 때문에 막을 걸 막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거 다이브만 안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스태틱이 있기 때문에 라인 정리에 큰 부담은 없어 보이고요. 이거 다이브 하려면 사실 코르키까지도 그래도 한 명을 우와. 그냥 거기다가 페인을 헤비 한명 잡았고요. 밑에요. 땅크마이즈는 아니 이게 한 방에 저렇게 벽궁각이 사이드로 나오면서 터질 거라고 상상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게 한 번만 버텼어도 역으로 막 스킬 쓰면서 저항을 했을 텐데 맞습니다. 전멸도 가지고 있는 상태였었고요. 캐리아 기준. 제리의 궁연계 더블 스킬까지 정말 정확하게 들어갔던 것 예. 같고요. 데미지에 이제 벽에 밀어넣는 모습까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잘 터졌습니다. 너무 빨리 들어갔죠. 보는 저희 입장에서 봐도 뭐 빌드업하고 뭐 기다렸다 하고 이게 아니라 예, 저희도 좀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건데 바로 그냥 엇방 안 끝났다. 근데 그냥 이걸 나미를 그냥 바로 애니랑 같이. 그러니까 이게 애니 서폿의 힘을 또 알고 있던 젠지가 좀 활용을 잘했다고 봐야겠죠. 저 애니가 앞선 세트와는 다르게 꾸준히 뭔가 팀적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101이 됐고요. 그래서 T1이 뭐 좋은 반격을 보여주기도 했고 유충도 나름 뭐 어느 정도 이제 챙기긴 했지만 여전히 좀 불편한 그림들이 있는데 나쁘리 그리고 지금은 지금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안 그래도 젤리대도 위험하지만 젤리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나 전멸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AP 탑들을 상대로 참 이 케이닝 루컨 그 상태가 라인 점프하면서 사이드가 진짜 엄청 유리하거든요. 이 부분을 긴 선수가 너무 잘 살려주고 있어요. 솔키 이후에. 그리고 아래쪽 계속 추가적인 데미지 넣고 있고요. 젠지. 위쪽 같은 뭐 미니맵 보면 계속해서 덮고 있습니다. 자, 기인이 제우스를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 당장은 위쪽보다는 역시나 아래쪽 미드 바텀 중심으로가 격전지가 예상되거든요. 드래곤을 두고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그 용싸움에 앞두고 기인이 내려오고 있는데 없으니까. 자크도 순간이동이 있으니까 한번 싸움 크게 나나요? 그렇죠. 예, 장치가 없으면 걸어서라도 가야 되는 거고 또 다크가 슈퍼발키리가 나왔습니다. 다크가 집을 찍었다는 건 싸우겠다는 얘기 같기도 한데 아니면 그냥 포기하나요? 용 거의 넘어갔거든요. 포기 쪽으로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용이 쌓입니다. 젠지. 이러면은 그 상태가 내려갔던 거 치고 라인 손에도 사실상 전혀 없어서 그렇죠. 그냥 깔끔하게 먹었죠. 예. 오히려 그러면 제우스가 아낀 이 순간이동을 활용해서 뭔가 아래쪽에서 사고를 낼 준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말씀하신 당정은 젠지가 기분 좋아요. 그렇죠. 저 테일은 나중에 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냥 소모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개인이 내려가면서 팀의 응원이 됐고 결국 두 번째 원까지 챙겼습니다. 젠지. 기인의 강점으로 좀 많이 얘기되는 부분이죠. 라인전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좀 아래쪽으로 영향력을 최대한 행사할 때가 많거든요. 예. 자, 좋은 상황 만들어 놓고 말씀처럼 말 그대로 뭐 로밍이 됐건 지원이 됐던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리아나는 여전히 라인전의 강점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티원도 그냥 포기할 건 포기하더라도 힘만 키우면 한 방은 있으니까. 이쪽에 지금 레벨 차도 그렇고 확실히 자크가 좀 불편한 구도로 보이긴 하는데 좀 무서워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또. 참 근데 신짜오가 와서 잡아주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네. 일단은 점프 뛰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잘 흘렸죠 지금은. 네. 자 그러면서 자 구도가 좀 바뀔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제리가 애니와 함께 위쪽으로 뭐 끊임없이 오늘 젠지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 라인을 바꿔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체크도 한번 하고요. 리엔즈. 빈도 상대를 잡을 생각이라기보단 라인 수합하는 김에 때려놓고 가준 느낌이죠. 좀 편하게 더 때리라고. 아 그러네요. 그렇게 또 이제 페이지가 이제 전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적절한 라인 싸움을 또 감행하면서 T1도 손해 없이 잘 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아직까지 돈은 뭐 1,200~300원 차이. 일단 전령 쪽에서 좀 싸움이 있을 것 같은데. 구마유 씨가 치면서 하려도 타다가 뭐 그래도- 하려도 타다가 미드 쪽 다시. 순간이동이 있어서 그래도 말씀하신 상태 대로 궁이 없긴 하니까. 아니 뭐 뽀삐의 궁 활용을 하나 싶었는데 일단 눈치 보고 있고요. 얘네 친다. 예. 오케이. 양보하자. 지금 약간 집 타이밍 애니도 집이고 그 상태 궁도 없고. 그래서 T1도 적절히 이렇게 또 타이밍 맞춰서 역시나 좋은 움직임 나왔어요. 네. 더 협곡의 전령을 챙겼습니다. 자 진짜오. 무난히 흘러가는 것 같지만 탑에서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네. 사실 챙겨둔 이 이용도 꽤나 젠지한테 웃어주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웬만하면 주기 싫은데. 근데 오노가 한번 그래서- 와보는데 반피 정도 남았거든요. 네. 이거 네. 먹고 있다. 먹고 캐년을 보내면 그렇게 전멸. 뭐 어쨌든 물건 값을 내긴 냈어요. 네. 그 정도면 따로 챙긴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전멸은 꽤 귀한 그런 거 재화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대신 저 레드가 또 같이 이렇게 세트로. 이게 또 문제죠. 예. 그러면 뭐 저 전멸 빠진 걸 또 참 이용할 수 있을지를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당장은 이 크산테의 힘이 계속해서 뭐 미드 쪽으로든 정글 쪽으로든 뿌려지고 있는 게 보이고요. 앞서서도 뭐 기인의 장점이라 말씀하셨었는데 그 모습이 연연하면 곤란합니다. T1 입장. 젠지는 그런 플레이가 계속 필요하고요. 자 어느덧 다음 용도 한 100초 정도 남았습니다. 이쪽 코르키 오리아나도 서로 딜교환을 꽤나 타이트하게 하는 장면이 계속 눈에 들어와서 뭔가 개입에 따라서 얼마든지 K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친구 싸움이 중요한 어우, 거예요. 이거 이번에 가다가 이거 다시 네, 아니 이거 또 착하게 위 이번에 오른쪽부터 아래 아래. 타워 타워 방향으로 타워 있든 말고 아니 킬또킬내 업적은 내가 채운다. 웃기는 내가 열어. 업적 다 갈아 남았거든요. 그렇죠. 업적작이 근데 가장 고난도 업적인데 가장 높고 그 아래 거는 그 위에 거는 다 해냈거든요. 아니 사실 탱커 대 탱커인 만큼 그만큼 솔로 킬이 어떻게 보면 잘 안 나올 수 있는 거겠지만 또 나오게 된 쪽에 탱커의 밸류가 훨씬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일방적인데요. 2대 빵이 떴습니다. 이게 참 진짜 말씀하신 대로 탱커 솔킬 가기 쉬운 일이 아닌데 나르는 걸 낚아챘어요.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끼긴 했겠지만 그리고 웬만한 챔프라면 저 인수분해 젤리를 마무리 못하는데 예. 체력 배분을 막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 체력 유지하면서 자, 연이어 킬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진짜 그 누가 기인을 무관이라 놀릴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물론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이게 중요했던 게 안 그래도 상대 사이드 라이너들이 2AP라 이 크산테의 성장은 진짜 부담이 많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선수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아니 용이 부담이네요. 그냥 용한타 위주로 젠지가 설계한다고 했을 때 T1이 저 잘 큰 그 상태에 막 끼고 있는 젠지를 밀어낸다는 게 어려워서 그래서 T1도 그러면 결단 내린 거예요. 네. 오리아나 키우자. 웨이브 들어가죠. 가자. 밀어내고. 그렇긴 한데 파이브가 헬프 잠깐만요. 아니 초비 이렇게 거의 불빛 상태를 끝냈어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예. 네, 그리고 앞으로 루시안을 가르쳐. 노리니까 그래도 잘 대응은 했고. 예. 물론 뭐 그 과정에서 크산테 순간 이동이 빠진 건 있어서 이것도 T1이 어떻게 활용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용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오리아나는 일단 예. 지다가 일단 이거에 양쪽 한멜도 2개 만들어 놓고요.
애니가 어떻게 보면 저렇게 다 빠지고 나면 애니의 역할은 이제 네. 상 없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극의 전륜까지 소환합니다. 물론 딱 오리아나 같았어요. 탄에 대해 오, 일단은 오리아나. 아이 자 위험한데요. 위험해요. 베이컨. 여기는 좀 많이 위험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왠지 좀 조마조마했습니다만 베이컨 죽었고요. 그럼 용도 당연히 넘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탑에서의 T1의 노림수를 젠지가 받아치긴 했지만 받아치는 과정에서 기인이 소환됐고 그러니까 T1도 오히려 그걸 막아내면서 상대 인원 배치의 허점을 이용해서 역으로 밀어내면서 드래곤 쪽과 동시에 미드를 공략하려고 했던 건데 그 과정에서 젠지가 또 다시 낚아채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몸이 약한 애니를 노렸던 이 루시안의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었지만 이 전령을 바탕으로 한 운영이 사고가 나면서 급격히 기웁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령이 갖다 박는 것까지는 좋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리스크가 있어요. 탔거든요. 제대로 한 번 더 힘을 주고 싶었겠죠. 이거를 아군이 커버를 해주기에는 네. 딱 봐도 뒤에 뽀삐크 상태가 있고 그러니까 원래는 튕겨나오는 범위가 넓어야 되는데 뽀삐 W가 그걸 막아버리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네, 살아나오기가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자 미드타워 근처가 사지로 바뀌었습니다. 자 페이커 입장. 이러면 용도 3개를 챙겼고요. 이제 돈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 와중에 돈 차이만 보면 그래도 해볼 만한 게임인데 2,500. 예. 결국 3용이 좀 큰 부담이라고 봐야 되니까요. 그렇군요. 심지어 밸류로 따져봐도 젠지가 밀릴 게 전혀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전혀 없을 정도. 예. 그렇다면 더 어려워지는 T1입니다. 오히려 예. 앞서면 앞선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건 그렇죠. 그리고 루시안이 앞으로 뛸 수 있는 그 환경을 계속해서 기인이 또 견제를 넣고 있고요. 예. 자 201로 바뀐 자 기인이거든요. 자 개인기 뿜뿜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T1도 힘들지만 어떻게든 회복하면서 한 번의 어떤 클러치 플레이나 슈퍼 메이킹을 통해서 제 생각에 바론까지 또 이어가는 막 그런 장면이 나오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한방. 근데 그거를 방지하는 그 방지통 요소가 크산테나 뽀삐 같은 친구들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친구는 웬만하면 한 방에 안 죽어서 예. 그래서 더군다나 3용을 쌓았기 때문에 사실 운영 난이도에 있어서도 젠지가 좀 많이 편한 게 T1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겁니다. 자 T1이 뭔가 강제하기 그렇게 쉽지 않고요. 이렇게 돈 차이가 조금씩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래쪽으로 푹 꺼진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자 클러치 플레이는 뭐 하나 또 다른 이득이 있을 수 있을지. 예, 원래 누나미가 같이 쏘면은 좀 상대가 그냥 빠져야 되는데 예. 코르키도 막 같이 쏘긴 쏴요. 물론 그러니까 맞대응합니다. 소위 선공권이라는 것이 잘 발휘되지 않네요. 그래도 어떻게든 누군가 밀어내면서 성공권을 가진다면 뭐 구마유시니까요. 지금 맞아요. 상황에서. 예. 해야 됩니다. 어려워도 해야 돼요. 예. 0-0-0입니다. 아직까지 상처는 없습니다. 구마유시. 가능하다면 아까 뭐 전멸 빼놨던 애니를 잡는다던가 뭔가 확 밀어내면서 포탑을 민다든가 하면 좋은데 애니도 한 전멸이 한 10시 정도 되고요. 근데 여기 또 압박하니까 젠지도 슬슬 모여요. 그렇죠. 빨리 모일 수 있습니다. T1. 네. 밀고 예, 빨리. 밀고 나서. 빨리. 스탄테 와요. 스탄테 와요. 네, 옆구리 예, 한번 피해줬고요. 긴. 네, 밀고 진영 잡으면 젠지도 뭐 저기로 확 들어가기는 어려우니까 여기서 끝내기 싫었는지 바이게도 좀 더 노려보고 예, 이제 포킹 좀 맞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바론 쪽은 진짜 젠지 입장에서도 완전 무한 상태라 네. 네, 철통부안 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승패를 떠나서 계속 진짜 문제거리였습니다. 그래서 T1이 어쨌든 그 와중에 미드 쪽 민 거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 나왔고 네. 반템포 빠르게 합류를 하면서 자, 첫 번째 미드 자 날려줬습니다. 그럼 이쪽이 또 비용으로 지불되겠네요. 그러면서 용 타이밍이 다가와요. 또 이거 사용이라도 싸우기 싫어도 네, 용의 영혼이 심지어 화염용입니다. 네, 대치구도에서 또 상대가 먼저 때릴 때 그 화력이 엄청날 수 있다는 얘기고 T1은 이 정도 시점이면 어느 정도 뭐 맞상대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내렸겠죠. 근데 3용이라 결정의 여지가 많지 네, 않습니다. 제 생각에 이거는 그냥 포기하는 거는 좀 말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왜 맞아요. 이게 그냥 영혼을 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로 타이밍도 당겨져서요. 맞아요. 사실은 한 번은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하긴 해야 되고 그렇다면 하기 전에 아이템이 뭔가 코어템이 나올랑 말랑 하다면 짠해서 뽑아야죠. 이럴 때 그게 뭐 또 있고 없고가 차이가 되게 클 수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미까지 짜내고 뭐 예를 들어 루시안도 그렇고 그렇죠. 네. 루시안의 뭐 무한의 대검, 네. 오리아나의 공허 지팡이 뭐 이런 것들 뽑아야 됩니다. 그렇죠. 뭐 아이템 최대한 콜하면서 직전까지도 짜내다가 네. 싸움의 몸을 만들어 놓으면 돈 차이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럼요. 싸움의 여부에 따라서
좀 추격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제우스도 이게 이겨내요. 돼요. 네. 아크를 기가 오네요. 지금 그래도 나는 제우스 젤리가 터지게 되면 치라크여서 예. 아 근데 물론 이게 자크 전멸공 빠지는 것도 안 그래도 진입가기 어려운 그렇죠. 이러면은. 그리고 삼룡을 이미 쌓은 제지 입장에서 여차하면 바론 러쉬를 달릴 수도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신경 써야 되는 네. 부분이고요. 와 이거 싸움 난도가 더 올라갔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크가 앞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루시안이 때리는데 이게 그 상태가 달지를 않거든요. 예. 그래도 어쩌겠어요. 질 수는 없거든요. 예. 해봐야죠.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 전화 나왔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한번 들리면서 그냥 빨아들이면서 그러니까 빠지고 자크가 앞에서 좀 비비고 있고 루시안이 근데 노스펠이라는 거. 자 루시안도 그리고 자크도 계속 이것저것 빠지고 있는데 기회입니다 젠지. 와. 아유 완성 준비를 뚫어야 돼. 네, 아무 예.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그런 시간. 비슷한 발길이도 있고 파고 들어서 예. 폭탄에 한번 잘 들고 봤는데 지금 약간 피했어요. 네, 뽀삐공 피한 건 좋고요. 예. 그 발길이 이 상태에서 그 상태를 아 이거 고르 제우스가 벗었고요. 제리 젤리 젤리 달리려면 용병 먹고 빠지자 도망가 가기로 들어가. 근데 제리가 죽여. 도망가야 되거든요. 우도까지 일어나. 이러면 우병전사. 이러면 열받은 젠지가 예. 추가 액션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글도 그렇죠. 없는데요. 상대편은요 2명이 아웃된 상태입니다. 탑정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거 바론 막을 힘이 튀어내기 그렇지. 어려울 것 같거든요. 해력도 별로 다 없어요. 있고 리필에서 오기 때문에 예. 이거 상태 안 그래도 하루 종일 때려가지고 겨우 빈사 상태 만들어놨는데 네. 때릴 엄도 안 납니다. 그러면 사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신 2명을 잡고 거기에 발언까지 맞으면서 아니, 이게 이게- 맞으면서 길이 진짜 길- 나 이제 무관 탈출이야. 이제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한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슈퍼발키리가 위로 쓰여졌고 위쪽에서 한타는 패하는 구도였거든요. T1은 그러니까 빨리 그냥 욕먹고 도망가자인데 포커싱을 잡았던 가는데요. 귀인이 빠지는데 성공을 했고 그 이후 추격에서 힘을 발휘하면서 오늘 잡았죠. 그래서 바로는 아무리 힘이 없었습니다. 이제 화면 끝나면 어디까지? 발언 버프 돌고 있고요. 결국에 사이드 가면 우선, 갈수록 예. T1의 게임 난도는 더 올라간다는 얘기고 사실 영혼을 막았다는 거에 좋아하기에는 당장 더 체감되는 건 그냥 발언이긴 하거든요 이게. 그렇죠. 발언도 이제 막 돌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몇 분 전에도 크랙 플레이가 필요하다는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더더 그런 것들이 필요해집니다. 몇 차례 더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루시안이 스펠이 없어서 좀 앞으로 이렇게 앞대시하기가 되게 부담돼요. 맞아요. 그러네요. 스펠도 없고 성장을 잘한 건 맞는데 문제는 이 크산테 뚫을 힘이 아직 좀 멀었거든요. 지금은 나오려면. 진짜 크산테가 가는 길이 곧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길을 정말 열어버리겠네요.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리고 또 왔어. 이거. 잡혔어요. 아니 이게 예. 이거 잡혔거든요. 이거 계속 쫓아와요? 네, 이거 계속 때릴 텐데 예, 말씀하신 그럼 대로. 딴데 한번 싸워보자. 여기라도 진짜가 날림에 날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들어가기 그리고 오, 페이커가 살았네요. 여기는 쓰면서 네 전멸을 쓰면서 겨우 살아나왔죠. 예. 벽을 끼고 잘 돌았던 걸로 보이고. 와, 그래서 바론 시간을 최대한 늦추고 바론의 어떤 원가를 거의 뭐 이렇게 남는 장사를 막고 있거든요. 지금 T1도 잘. 400원도 아직 아닙니다. 물론 시간이 꽤 있습니다만. 그래서 젠지도 열받으니까 여기라도 좋은데 원하는 밀어야죠, 젠지. 여기는 줘야지 인간적으로. 그러니까요, 이건요. 근데 앞서는 도 많은데. 와, 이러면은 T1도 진짜 수비력 대단합니다. 예. 저력 있네요. 진짜 잘 막은 거예요. 이게 막 오리아나가 잡혔든 아니면 본대 쪽에서 사고 났든 어디 포탑이 막 쭉쭉 밀리든 뭐라도 막 될 수 있었는데 다 막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캐년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게 자크 점프각이 좀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제가 한번 바로 가보자. 아니다. 그냥 뛰기는 가보겠습니다. 상대 뽀삐 상대로 그냥 뛸 수 없어. 뽀삐가 눈을 뜨고 있는 한에 네. 못 뜁니다. 그러니까 자크가 선 이니시가 안 돼요. 예, 그 핵심이거든요. 그냥 합류 정도만 이렇게 쓰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동안에 제우스의 자극했던 그 활약을 고려해 본다면요. 그래서 젠지도 결국에 미드를 밀긴 밀었지만 뭐 발언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굴렸다까지는 아니고요. 네. 근데 뭐 많이 유리한 게임인 건 맞죠. 그럼요. 자, 뭐 700원, 아마 1000원 이하에서 뭐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말씀처럼 여러 가지 요소에서 꽤 많은 승리 포인트를 심지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짜내기가 되면 이런 게 좀 클 수 있거든요. 요거 하나라도 네. 포르키의 성장세가 안 그래도 네. 빠른데 빼면 거의 본전 이게 트리 결국 정도는 거의 끝났다지 봤더니 또 끝난 게 아니지
있잖아요. 저게 강로든 바론이든 몇 초 남았을 때도 마지막까지도 짜내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1초라도 남으면 효과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1,500원 정도. 그리고 예. 이 바론 웨이브가 지나고 나니까 또 드래곤이에요. 이게 결국 계속 겹치기 때문에 또 막아야 됩니다. 그렇죠. T1은. 그나마 영혼을 한번 막았기 때문에 장로 턴은 아니라 한번 숨 돌릴 시간은 있지만 여전히 어렵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 제리가 원래 이제 유틸포시랑 쓴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애니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유틸포시긴 해요. 쉴드를 주면서 빌드업 짜기도 좋고 아이템도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고요. 네. 그렇죠. 자, 뭔가 만드는 내용도 많이 있고요. 결국 T1은 이번 드래곤에서도 슈퍼 플레이들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구마윤 씨가 적절히 치고 빠지면서 성공권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크가 먼저 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저는 결국 신짜오 오리아나의 연계 플레이, 충격파 대박 좀 이런 게 거의 필수로 나와야 비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나와야 비빌 수 있다. 네, 그게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싸웠을 때 지금 AI가 만약 있다고 했을 때 승률 따지면 전 젠지가 좀 많이 유리해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아무튼 임박했거든요. 1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단 저 어두운 시야를 뚫어 나가야 돼요. 예. 그리고 폭탄도 있고 아유, 심지어 이거 그냥 수호천사 폭탄이 저게 배송 사고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껄끄럽거든요. 그렇죠. 다시 떨궜다가도 다시 있으니까요. 안전벨.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그리고 을 뚫기 아직 예. 날리는 것도 피해야 돼요. 이거 피해야 돼요. 자, 나갔어요. 그러면 사요. 이거 그리고 진짜 그리고 신짜오가 밖에 나오기 안에 상태가 휘젓고 있고 그래도 포탑이 있으니까 진짜 잘 나왔고요. 무리할 이유가 없죠 젠지는. 그렇습니다. 자, 이미 얻을 것도 충분히 얻었고 이제 어디가 빈틈일까? 뭘 더 공략할까 고민하면 됩니다. 갑자기 이게 막 이제 한 방 한 방이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예. 좀이 소리 납니다. 그렇죠. 이거 번갈아 가면서 이거 전선이 밀리고 그렇죠. 대치심이 없어요. 충전까지 달려왔거든요. 그러면 이거 결국장이 젤리 살려. 그리고 신짜오 들어가. 젤리 살려. 젤리 살려. 젤리 살려. 예, 지금 젤리를 살리는 거 결국 자크를 살리는 거. 예,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죽었으면 그냥 또 바론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한 명 아웃되면 30분이 넘은 시점이거든요. 맞습니다. 과감한 결단을 통해 어느 정도 버티는데 성공하는 듯 보이긴 했어요. 예. 그래서 젤리화가 되긴 했지만 그리고 자크의 뭐 전멸도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제리의 스펠을 뺐으니까 다음 턴에 어떻게든 제리를 터뜨린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수호천사 있고 뭐 전멸 있는 코르키를 한 방에 터뜨린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문이거든요. 저희가 주문을 하더라도 그래도 나름 현실성 있는 걸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고밸류라고 해서 고밸류라고 해서 무조건 1번 타겟은 아닙니다. 네, 뭐 메뉴에 없는 거 주문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제리를 만약 한 방에 터뜨리고 시작한다. 그러니까 충격파 대박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한타의 변수 있어요. 진짜 오리아나 연기에 거듭 강조하셨고요. 일단 루시안의 성장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면서 아이템은 맞춰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시점까지 갈 수 있을지 봐야 되는데 살살 건드려봤자 티도 안 납니다. 흔도 안 나고요. 캐년 쳐다보고 있어요. 언제나 이 뽀삐는 존재감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슬슬 토르키가 막 쏘고 막 상황 볼 텐데 체력 관리도 잘해야 되고 OX 퀴즈를 돌파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슈퍼바이크리가 없는 이 타이밍이 예. 티어에게 기회일 수 있거든요. 쳤다 자, 가자. 가보자. 애니 위치 봐야 돼요.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속도가 게임도 좀 하고 치고 있는 애니는 건가요? 떴어요. 함수대기. 실제로 유리한 팀 입장에서도 바로 계속 치는 건 부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은근히 때리면서 그 상태 체력 깎아봅니다. 그리고 살짝씩 긁어주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코르키 이런 걸 피해야 되거든요. 이런 걸 피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맞다 보면 밀립니다 전선이. 그리고 다시 그래서 나름 때리면서. 하지만 그래도 편 날리고 초비도 있고 한 명 날아가고 코르키 힘으로. 어쨌든 인원수 차이를 내고 다시 상황을 이렇게 돌릴 수 있으면 이거는 젠지 입장에서 역으로 비상이에요. 그렇겠죠. 40초 정도 아웃입니다. 자, 팀원이 무엇하면 팀원이 하나 빨리 그렇죠.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팀이에요. 하늘이 내린 기회? 아니 본인들이 만든 기회예요. 바로 서커스 들어갑니다.
일단 긴 그래도 없어요. 뽀삐가 전멸이 있어서 여전히 스틸 변수 있습니다. 네. 제리궁도 없고 애니궁도 없고 뽀삐궁도 없고 바퀴 이상 빠졌습니다. 젠지 판단 잘해야 되는데. 네. 결국에 물러나요. 포기해요. 물러나요. 아니 그래서 아니 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갑니다. 예. 진짜 크레이지 티오. 와, 긴 한번 잡고 바론을 그만큼 상대편을 포기시켜요. 예. 그만큼 기인의 존재감이 컸었어요. 그렇군요. 여기서부터도 살짝 긁어놨었는데 여기서 대치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그리고 아이템이 알았는데요. 나와서 때리다 보면 이제 달아요. 오, 이렇게 터졌습니다. 난리가 난 거고 예. 젠지 입장에 좀 무서운 거죠. 여기서 더 싸우려면 싸울 수도 있고 바론을 막으려고 하면 뭔가 막을 액션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가 유리한 게임 다 뒤집어지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렇겠죠. 가진 게 많고 잃을 게 많은 팀이거든요.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돈 차이는 2000대로 좁혀졌고요. 소천사 나오고요. 오너. 그리고 바론 버프가 끝나기 전에 장로가 나와서 예. 일단 최대한 T1 입장에서 이 바론 버프 이용해서 사이드 장악하고 싶을 거거든요. 그렇죠. 돈을 좀 쫙쫙 땡겨봐야죠 최대한. 네. 자, 그리고 젠지는 다시 그 전열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잘 가고 있다가 자, 방금 좀 사고가 좀 컸어요. 아팠습니다. 일단 핵심이 되는 슈퍼발키리가 없던 한타긴 하니까 젠지도 뭐 그런 생각은 할 것 같아요. 기다리자. 그리고 어차피 슈퍼발키리 예. 온다. 코르키가 없으면은 대치구도 내성이 없습니다 그냥. 예. 일단 돈 이런 따라가고 거. 있습니다. 더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대치 압박을 견뎌내야 되거든요. 바론 버프 때문에 좀 부담됩니다. 코르키가 같이 계속 쏴줘야 되고요. 예. 자, 포킹은 확실히 바론 버프가 있으면 어느 정도 상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화염 영혼의 감정가가 있긴 하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게임이 극후반으로 가고 있고 돈 차이도 다 좁혀나가지고 T1이 진짜 아까보다 상황은 훨씬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딜러들 아이템도 나올 만큼 나왔으니까요. 예. 그렇죠. 탱커 2코어, 딜러 3코어. 근데 이게 탱커가 3코어가 되고 딜러가 4코어, 5코어가 되면 그 시간에 따라 힘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에 탱커의 운명은 샌드백이에요. 아, 맞습니다. 근데 이제 몇 초 더 버티는 샌드백이냐, 한 번 주먹 피하는 샌드백이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차이가 크긴 하겠습니다만 돈은 일단 V자를 꺾인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구마이치는 700골드가 붙었습니다. 현상금 이제 장로 10여 초 마지막 승부. 나오지만 네. 코르키의 역할이 젠지한테는 예.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슈퍼발키리. 이번엔 슈퍼발키리가 있습니다. 슈퍼발키리가 있었을 때 거의 지지 않았던 젠지입니다. 이 장로 타이밍에 어느 쪽으로든 예. 승부가 좀 기울지 않을까. 킹각 오! 보면 날려서 두발에서 빠졌어요. 네. 나서 그래서 이거 진짜 일단은 살아나고요. 선사 그리고 이어지는 싸움을 봐야 되는데 나오지요. 1위 상태가 한번 땡겨 들어왔어. 오히려 루시안 쪽. 네, 기인이 아니 기인이 이걸 버티나요? 네, 버텼고요. 최현재 소비의 진격과 함께 3명을 잡았습니다. 아니 젠지의 방금 강행 돌파. 예. 아니 뭐좀 간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니언 끊어야 돼. 미니언 끊어야 돼. 네. 자, 볼까요? 네, 어떻게든 막아야 돼요. 이러면 시간 애매하고 역으로. 네. 네, 지금은 일단 살 사람을 살아야 되니까요. 어떻게든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20여 초. 게임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애니가 우리 가지 마. 애니가 우리를 가지 마. 집을 가야 되는데. 애니야밖에 없어요. 사실상. 그래도- 안 끝나고 잠시 대기. 아, 근데 나이즈 보니까 못 끊는다. 아, 예, 근데 예. 문제가 장로는요. 먹으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늦어질 뿐 다시 치면 됩니다. 장르는 다시 보겠습니다. 그냥 진행시켜. 그리고 여기서 코르키가 바로 다운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버티고 수호천사 있는 사람들 이러다 나오고 그리고 크다테가 나옵니다. 기인이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핑퐁을 혼자 다 합니다. 몇 초 더 버티는 피하는 샌드백이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성공적인 샌드백입니다. 탱커입니다. 스스로 무관탈출 위해서 진짜 애를 쓰고 있는 긴, 그런데 거기서 기가 막히게 덮는 초비도 그래서 있어요. 예. 장로 먹고 오는 러쉬를 어떻게 막을까? 지미, 자, 미드 쪽에 뭐 타원 하나 없고 이 공세를 맞서서 다시 멀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하강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잘못하면요 스킬 한 대 맞고 갑자기 누가 죽을 수도 있어요. 특히 나미 같은 챔프는. 맞아요. 그렇겠군요. 이게 화염 영혼이 달려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포킹 한 방이 엄청 매서울거든요. 추가템도 하나씩 더 갖췄습니다. 페이지 그리고 초비. 최대 위기인데 그나마 T1 쪽에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다면 아까 한번 세게 싸우는 과정에서 뭐 서로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전멸이 싹 다 빠졌거든요.
이럴 때 슈퍼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상대가 만약에 장로를 믿고 조금 무리하면 그렇죠. 받아칠 준비를 해야겠죠. 충격파 초대박이 나와준다면. 그래서 바로 코르키가 수호천사가 있긴 하지만 바로 다운이 되면. 자, 그런 뭐 쉽지 않겠습니다만 분명히 경우일 수 있다. T1 쪽으로 자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장로 시간 계속 가고는 있습니다. 저 장로 시간은 특히 1초까지도 얕보면 안 돼요. 맞습니다. 저 장로 때 게임이 끝나는 빈도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0이 아니면 계속 그 효과는 발동합니다. 실제로 8초 남은 상태에서 그냥 본진 미는 그런 그림도 나왔었거든요. 네. 자, 이제 위쪽부터 몰고 들어오죠. 긴 아래쪽 시선 끌고 있고요. 1분 이거 빼긴 조심해야 시간. 돼요. 코르키 인력파가 아, 이거 시간 끌기 정도. 이거요. 위보다 이러면은 그냥 기적기 기적기 또 기적기 여기서 기적기 이거 그래도 살아야 돼요. 피태형을 좀 사는 게 살아야 돼요. 일단 살아야 돼. 프레스 발동 안 시켰어요. 아직 40초. 그래서 일단 막으면 상대가 이제 바론 먹고 다시 올 텐데 네. 일단 살아 있어야 미래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쯤이면 장르는 없어지겠죠. 와, 이걸 또 버텼습니다. 잘 떨리네요. 네, 살긴 살았습니다. 많은 바론을 피해가 막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나가긴 어렵고요. 아직 네. 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장로가 끝나는 시점에 싸움을 걸고도 싶을 텐데 그 시간 계산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니까 저는 젠지가 유리하기 때문에 아까부터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전한 선택 위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 마지막 게임에서 유리한 게임 괜히 좀 무리하다가 예. 오바하다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서도 한번 즐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그래서 기인이 진짜 오늘 존재감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투억제기에다 또 바론 먹고 다시 올 텐데 뭐 긍정적인 게 있다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바론 장로 겹치는 건데 이렇게 로테이션 형태가 되면 사실 엄청 불리한 입장에서 와닿진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나아요. 예. 겹치는 것보다. 로테이션. 플러스 장르까지 되는 거는 그래서 원래 감당하기 끝내는 쪽에서도 못 끝내다 보면 일부러 사이클을 맞출 때도 있는 거고. 아, 예. 물론 젠지 입장에서 억제 궤도기를 밀어놨기 때문에 이걸 좀 이용하고 싶을 거고요. 그걸 버티는 게 숙제겠죠. 아직까지 경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꽤 유리한 젠지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얼마 안 남긴 했거든요. 그리고 상대가 이제 풀템이 더 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강해지지 않는다는 거. 좀 버티다 보면 T1도 어차피 게임 크쿠반이거든요. 예. 진짜 한 방이에요. 한 방 스킬 대박 터지면. 근데 이번에 폭탄 들고 순간이동 쓴 다음에 그냥 끝내겠다. 확실히 사막제기 밀겠다. 예. 그러면서 끝낼까 보겠다. 바론 버프 극한으로 이용하겠다. 예. 풍성에 쓰고 있습니다. 조비 슈퍼 발키리 이번에 스킬 한 방 한 방에 예. 영혼을 실어야 돼요. 실제로 이 타워가 깨지면 그 다음은 서서 한 방 한 방에 한 방 해보자. 버티기가 쉽지 예. 않거든요. 연대도 몰려오고 예, 요거만 깨지면 거의 보이거든요. 버핏이. 그리고 저 옆구리에 있는 아, 저 여기서? 크산테 저 옆구리에 크산테도 아주 거슬리고 네. 사막제기. 아직 바로 버티기 많이가 빡합니다. 밀고 들어오는데 이거는 T1이 어떻게 봐요? 예, 쌍패 대한 아프고요. 진영을 갖춰라! 받아내는 거지. 근데 이게 체력 빨리 가지면 안 돼요. 포탑이 깨져가는 싸움. 오너가 쏘쳐서 깨지기 직전 쌍둥이 프린스 그렇습니다. 넥서스 깨면서 LCK 최초 뽑기 달성 젠지입니다. 일왕 대왕 젠지 LCK에서 가장 단단한 팀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단연코 젠지라 대답할 것입니다. 이 젠지는요 다이아몬드입니다. 들키지 않고 쉽게 깨지지 않으며 부핏이라는 역대급 기록과 함께 이곳 올림픽공원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빛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중간에 분명히 어려운 상황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에 우뚝 서서 LCK 커뮤니티 팀은 젠지입니다. 긴 무관입니다. 무관. 결국 무관 테이트 세상에서 제일 강한 무관 그게 칭찬이기도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 열받거든요. 사실 그 원래
그 전에 초비가 가지고 있었어요. 예. 초비가 깼잖아요. 초비는 우승한다는 연달아 먹고 있어요. 4번 정도. 긴 초비 순수 무려 라인전 최강. 그러면 잘한다. 그때 무관이다. 막 이런 얘기 오랫동안 들었던 선수들인데 결국 무관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본인이 깨야 돼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잘해서 깨야 됩니다. 정말 핵심을 관통하는 말 같아요. 네. 사실 본인이 만들었거든요, 5세트. 맞습니다.